마지막 세션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뭔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과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K멜로디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런 이름이 왜 나왔는지 하는 건 이제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EU에서 멜로디라는 프로젝트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국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은 AI에서 시작을 하죠. 요새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마케팅,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 설계, 시험,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피드백 받는 이런 전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LLM 얘기를 요새 제일 많이 하죠. 생성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챗GPT 얘기를 할 텐데, 잘 보면 얘는 우리의 뇌를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인지 기능이 있죠.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은 언어로 합니다. 사실은 생각을 시뮬레이션한 거,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침팬지나 강아지 아무리 몇십 년 훈련시켜도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었어요. 언어를. 우리가 보는 능력은 동물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비전을 먼저 만들었죠. 2012년쯤에 그 비전, 컴퓨터 비전은 인간을 따라왔는데, 언어 능력은 한 2018년 정도 버트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게 우린 지금 다 쓰니까 뭐 기술의 하나로 보지만,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뇌의 기능 중에 인지 능력을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다 알아듣고 다 말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뇌를 인식한 거고, 비전은 시각 정보, 시각적인 인식 능력을 구현한 거죠. 자, 근데 바디 모델링은 왜 안 되냐는 거죠. 바디 모델링 이런 거죠. 간의 기능, 뭐를 먹으면 흡수가 잘 되냐. 훨씬 쉬울 것 같죠. 뇌가 훨씬 복잡한 겁니다. 특히 인지 능력, 간은 동물도 다 있고, 근데 그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만 있는 걸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디지즈만 왜 안 될까?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뇌보다 그 장이나 그 위의 흡수 기능,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혹시 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답은 왜 안 되냐면 데이터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랭귀지 모델은 수십억, 수억 개의 그 랭귀지를 한 100 몇 개 되는 언어로 다 받아들여서 어떤 나라 말로 하든지 그 생각이라는 건 다 비슷하니까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요. 시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바디 모델링이나 이것은 데이터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못할 리가 없어요. 뇌도 모델링 했는데 그 장의 흡수 능력, 독성 능력을 못 하겠어요? 이 문제는 데이터라는 거죠. 자, 우리 요새 그 AI를 뭐 정부에서 키우겠다고 그래서 뭐 GPU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말하면, 우리가 AI가 발전하려면 네 개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의자에 다리 네 개 있는 것처럼 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잘 보면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뭔가 공짜를 갖다 씁니다.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짜는 사람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비싸긴 하지만 돈 주면 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바이오 데이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키가 어디에 있냐면, 이 바이오 AI는 바이오 데이터의 모든 그 키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은 연합학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저는 12년 전부터 그 데이터 공유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데이터 공유 활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서 그걸로 분석하자, 동형 암호, 또는 노이즈를 적당히 섞어서 하자, 또는 데이터 결합기관을 만들어서 누군가 그 개인정보는 감추자. 근데 그런 걸로 서비스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데이터 결합기관 그러면 제3자는 양쪽을 다 보는 문제가 있고, 동형 암호 그러면 암호화를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암호가 풀리면 데이터가 다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데이터 공유가 어렵습니다. 근데 구글이 2017년에 연합학습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마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는 다 그 자리에 두고 AI 모델이 거기에
가서 학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즉 X하고 Y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W 또는 A, B 같은 그 가중치가 모델을 구성하는 거니까 가중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중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면 거의 마치 데이터를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하고 거의 똑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데이터 분포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사실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멜로디라는 걸 통해서 신약 개발에도 써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클라라라는 플랫폼 가지고 그 병원이 이제 이미지, 영상 판독하는데 이미 현재 많이 쓰고 있고, 중국은 위뱅크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금융 정보도 밖에 못 나가니까 위뱅크라는 걸 통해서 그 신용 정보 평가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써보자고 해서 과제를 만든 게 K멜로디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특징을 제가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연합학습이 그렇게 좋은 거냐? 첫째, 데이터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업이 전부 데이터 공유에서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밀의료라든지 많은 그 신약 개발 또는 타겟발 여러 그 업무에서 한 기관의 데이터만 갖고 서비스하는 것은 되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라든지 AI는 여러 데이터를 합칠 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의 거래 정보, 뭐 상품 정보, 뭐 금융 정보, 교통 정보 이거를 합쳤을 때 우리는 하나만 갖고는 못 찾던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체 정보 하나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생활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를 합치면 뭘 찾아낸다는 말이죠. 무슨 약을 먹었는지. 근데 이 데이터를 합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바이오 데이터는. 그런데 연합학습을 쓰면 그런 문제를 일부 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 GitHub처럼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금방 갖다 쓰자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 쪽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연합학습을 쓰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도 경제기관 간에도 공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주면 해볼게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준다는 게 말로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면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거. 자, 그런데 연합학습은 그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최적의 모델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AI 모델을 만들어서 제약사나 병원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협상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줘야 내가 모델을 만들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만든 모델이 A 기관하고는 맞는데 다른 기관에 가면 또 잘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르니까. 자, 그런데 연합학습이라는 건 구조 자체가 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Federated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돌아가는 모델을 빨리 만들 수가 있고, 또 데이터를 가진 기관은 누가 잘하는지를 금방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메드퍼프라고 하는 논문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데이터로 benchmark 데이터로 테스트해서 좋은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논문에 성능 좋아져도 쓸 수는 있지만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맞는지는 좋아지는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죠. 누가 데이터를 줘야 테스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페더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에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최적의 모델, 최상의 모델을 빨리 찾아준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준다고 해도 얘의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챗GPT를 쓰는데 챗GPT라는 툴을 쓰는 거지 그거 만드는 데 쓰는 데이터를 필요한 게 아니죠. 그 툴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예측하고 생성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기도 어렵지만 데이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전부
전처리하고 모델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도 AI 개발자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합학습은 먼저 모델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모델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으면 더 좋아지고 데이터를 줘봐. 근데 그것은 내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때 얘기인데 데이터가 없을 때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누가 데이터를 줘야 모델을 만들죠. 사실 우리는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로 뭐를 잘 예측하거나 잘 생성하거나 하는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연합학습은 처음부터 어프로치가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고 모델 드리븐이라는 것. 자, 세 번째, 리소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서 1TB를 받아왔다. 그러면 계속 메모리 사용량만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모델만 확보할 수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에 가서 필요한 건 음식이 필요한 거죠. 음식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죠. 내가 주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가져오면 내가 또 요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요리해서 음식이 오는 게 필요하듯이 사용자는 AI 모델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이 후보 물질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찾고 싶은 거죠. 그 모델을 누군가 만들어만 준다면.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처리하고 관리하는 그 비용이 모든 기관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앱이 나오기 전에는 다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고 실행하고 그래야 됐지만 지금은 앱을 골라서 실행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곧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도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못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 혹시 잘못 주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우리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봅니다.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벌죠. 네이버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포털사 같은 관리 기관 또는 기업의 돈을 버는데 이거 좀 언밸런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한테 이익을 배분해 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고 우리가 한 십수년 전부터 그런 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데이터 마켓은 형성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은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100원짜리. 그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데이터는 이게 100원이라는 걸 정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가져왔지만 쓰레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 가져가서 얘를 1000원짜리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연합학습은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연합학습은 어떤 목적, 태스크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각각 갖고 있는 로컬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느 데이터가 모델 성능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건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 왜 그 성능에 어떤 파라미터가 많이 기여했는지 알 수 있듯이 어떤 데이터가 모델을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연합학습을 쓰면 아직은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면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내가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웹 3.0이 이제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데이터 거래 이루어지는 거 찾기 힘들 겁니다. 이제 1대1은 거래가 가능하죠. 자, 우리 데이터를 10억에 팔게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게 플랫폼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비공개로 1대1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거래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AI 모델을 거래를 하고 싶은가? 여기 오신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뭔지 모르지만 AI 개발자들은 내가 만든 솔루션 팔아야 되는데 AI 모델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돈 버는 회사는 없지만
좋은 앱을 만드는 회사는 돈 버는 회사들이 있어요. 뭔가 명쾌하게 앱이라고 하는 어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건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검증해 줄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거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모델 개발자가 1대1로 데이터 보유기관하고 가서 협상을 해서 만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검증이 되면 바로 디플로이, 배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모델의 그 학습이나 검증을 따로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리얼월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 데이터 갖고 테스트를 해봐야 이 모델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성능이 로버스트하단 말이죠. 그래서 연합학습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연합학습이 도대체 뭐냐 하면, 연합학습 자체는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모델 파라미터가 움직인다는 것.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K-멜로디는 작년부터 해서 5년간 하는 프로젝트고 약자는 위에 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약사, 병원, 연구소, 대학 벤처 중에서 신약 개발, 혹시 전공자는 아시겠지만 우리 약을 만들려면 ADMET를 만족해야 돼요. 잘 흡수되고 대사되고 또 배출되고 또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 예측을 실험하기 위해서 많은 수년간 실험을 하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FDA가 동물 시험을 점점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해도 90%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AI로 대체하자고 하는 건데, 자, 그런 거를 소위 신약 개발에 필요한 ADMET 또는 파마코카이네틱스 그 예측 모델을 AI로 대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가장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정했고, 그래서 이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도대체 연합학습이라는 게 정말 동작은 하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일종의 POC 과제입니다. 그리고 확장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ADMET 말고 우리가 약을 만들려면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죠. 타겟 발굴하고 검증하고 또 드러그 인터랙션도 봐야 되고 또 파마코 제노믹스, 특정 개인한테 약효가 이런 소위 말하면 정밀의료 이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원래 그 계획이 이 사업이 5년짜리니까 4년 차쯤에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아서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후속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참여 기관은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곳이 제약사, 그다음에 병원, 연구소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들이고, 이 솔루션과 데이터가 모여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원하는 모델을, 그러니까 이 왼쪽을 데이터 오너라고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어서 사오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진 곳이 자기네가 필요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약의 후보 물질을 찾는 데 필요한 예측 모델을 얻고자 하는데 그걸 스스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개발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FAM이라고 이름을 적고 Federated ADMET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R&D 사업인데 R&D 사업은 상품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상품을 딱 정해서 그 스펙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상품을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간단히 그림을 보면 인비트로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보통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약을 만들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늘어진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 한꺼번에 보이죠. 소위 말하면 멀티모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보여주든 설명하든 똑같은 컨셉을 설명하듯이 약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 실험을 하지만 결국은 통과하는 건 일상을 통과해야 일단 기본적인 PK 약동학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만드는 모델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빨리 했어요. 왜냐면 이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이 하나 있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AI 데이터 얼라이언스라고 이런, 요게 지금 K-멜로디의 2.0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K 멜로디가 원래 5년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요구가 이제 계속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아까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자, 왼쪽에는 AI 모델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자, 우리가 예측을 잘하는 모델, 그러니까 생성 모델, 우리가 생성 모델로 후보 물질을 찾아줘도 다시 예측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LLM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술 작품이니까 이제 그 그리면 되는데 약은 그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만들어줘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로 후보 물질을 찾아주더라도 훌륭한 예측 모델이 필요한 건데, 자, 이런 모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한 군데서 하거나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AI 개발자를 이렇게 리크루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으니까. 이거를 이제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으면 거기서 좋은 물건을 팔면은 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거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원래 플랫폼은 계속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과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태스크를 제가 4개를 그렸는데 이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K-멜로디는 ADMET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걸 하나 한 거라면, 우리는 드러그 인터랙션이라든지 드러그 타겟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태스크를 쭉 만드는 거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걸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가 뭐냐면 태스크가 늘어나고 참여 기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데이터가 결국은 4세트가 있습니다. 퍼블릭 데이터는 공개된 데이터를 말해요. 오픈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는 밖에 안 나가는 데이터죠.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실험했는지는 절대 비밀이죠. 무슨 약 만드는지.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멜로디에서도 경쟁 관계인 제약사들이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해본 겁니다. 야, 정말 연합학습을 쓰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무리 데이터가 100만 개쯤 많아도 10개가 합치면 1000만 개이니까 훨씬 모델이 좋은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합쳐서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 회사는 100만 개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10만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 제약사와 병원의 데이터를 합쳐서 ADMET 모델을 만든 것이 K-멜로디라면, 이거를 신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확대를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만 페더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모델 페더레이션도 하는 거예요. 자, 머신러닝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앙상블 모델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모델을 하나 쓰는 것보다 여러 개를 써서 그걸 앙상블을 하면 항상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각 모델이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합칠수록 커지고 노이즈는 합치면 상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앙상블 모델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델을 하나만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 모델이 여러 사람이 개발하면 모델을 앙상블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모델 페더레이션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SDL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사람이 그 실험 설계에서 만드는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정 약을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데이터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빈칸을 전부 채워주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계된 데이터의 생산,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랩을 요새 주로 이용을 하고 AI 에이전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시험 설계를 AI가 하고 결과를 분석을 해서 다음 실험을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하는 것들을 요새 그 셀프 드라이빙 랩을 이용한 걸 많이 연구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데이터, 한국 데이터만 넣어가지고는 성능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제약사 등등 데이터를 합치는 이런 그림을 그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우리하고 그 제약바이오 협회에 연락하셔서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자, 연합학습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처럼 오랫동안 데이터의 그 공유 활용, 데이터를 그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기관 간에 쓰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 드리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면 그걸 보고 전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모델 만들고 다시 튜닝하고 이런 게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모델 드리븐에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모델 드리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먼저 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클라라 프로젝트 할 때 흉부 엑스레이 판독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원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된 태스크를 먼저 정하고 거기 필요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듯이 모델 드리븐 AI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앞으로의 추세고 그럴 때 연합학습이 쓰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연합학습이 기존의 AI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AI 방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애초에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것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거기서는 얘를 쓰면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오픈 소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리눅스 같은 것들이 오픈 소스의 대표적인 건데 리눅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솔루션이죠. 웬만한 그런 시스템 만드는 사람은 다 리눅스를 써요. 뭐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 AWS 클라우드도 내부적으로 리눅스를 기본으로 제공할 테고 왜 그러냐면 오픈 소스가 훨씬 스테이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공개하면 뭐로 돈 버냐?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공짜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짜로 된 걸 경험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컴퓨터를 쓰면 CPU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내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나 할 텐데 옛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컴퓨터를 돌리면 당신은 CPU를 3초 썼습니다. 이거를 전부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CPU가 엄청 비싼 리소스니까.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 때 어디서 착안한 거냐면 자, 지금은 소프트웨어 CPU가 워낙 비싸지만 언젠가가 되면 CPU 사용료가 거의 빵원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 것이고 운영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PC를 만든 게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CPU 사용량이 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통신. 요새 통신 무제한으로 써도 돈 똑같이 나가죠. 그다음 메모리. 자,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시대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로 해서 다른 경쟁력을 키우는데 제가 오픈 데이터라고 썼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다 비싼 거다 하지만 잘 보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솔루션, 생성 모델, 예측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게 가는데 연합학습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고 자, 연합학습은 신약 개발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신약, 미국은 진단치료, 그리고 중국은 신용거래, 신용 판단이라고 하는 어떤 신용평가 이런 데 썼는데 왜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들으셨는데 연합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데이터를 다 모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풀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그 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했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연합학습이 무엇인지 하고 장점 5개 하고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렸고 근데 이걸 실제로 구현할 때 참고로 이 연합학습 아이디어는 구글사가 냈지만 거의 모든 기업의 솔루션을 다 만들었어요. 뭐 인텔, 뭐 메타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엔비디아가 만든 플레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우리 사업단에서는 채택을 했는데 그 실제로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그 솔루션즈의 김현민 아키텍트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저희 한국의 멜로디, 한국형 멜로디 사업과 앞으로 과제 비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방금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긴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 저희 AWS에서 실제 이 연합학습을 사례로 만들었던 유럽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연합학습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기도 했고, 이런 데이터 사일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합학습은 분산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협업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서버로부터 글로벌 모델을 초기화해서 이 모델을 각 엔드포인트,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초기화한 모델의 그런 파라미터나 모델 정보를 각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각각 고유한 웨이스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각 클라이언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모델을 점진적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클라이언트, 즉 엔드포인트에서 훈련한 모델이 서버로 한 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버가 또 하는 역할이 각각의 엔드포인트에서 수집한 그 모델들의 웨이트를 집계해서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모델은 점진적으로 또다시 각 클라이언트에 배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의 라운드라고 하고요. 이 라운드를 필요한 조건, 기대하는 성능이 충족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연합학습의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머신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테스트 셋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걸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일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머신러닝과 달리 연합학습에서는 각 클라이언트가 자체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파라미터만을 중앙 서버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파라미터가 전달되면 글로벌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사이트 평가라는 부분이 연합학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서버에서 배포한 글로벌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사이트, 아까 엔드포인트라고 했고 저희는 클라이언트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각 엔드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셋으로 내가 배포받은 글로벌 모델을 평가함으로써 그 모델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단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사실 오픈소스 생태계 이 연합학습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엔비디아 플레어, FedML, 텐저플로우 페더레이티드, 파이시프트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요. 각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어떤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나 선호하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보안 메커니즘, 필요한 지원 수준, 예를 들면 문서가 되게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문서는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생태계가 의료나 금융, 교육 등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여러 산업에 연합학습 도입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점점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합학습을 위한 클라우드 배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하는 인프라 애저 코드, 인프라 자동화라든지 배포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들이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 다양한 인프라 요소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AWS에서는 여러 리전과 온프레미스 환경 연결을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리전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있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생태계 중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오픈소스인 MV 플레어를 통해서 인프라의 자동화나 배포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장표에서는 안전한 연합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 AWS 서비스를 활용한 예시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Federate Learning, FL 서버, 앞에 제가 이제 연합학습 과정에서 설명드린 서버인 거예요. 이 연합학습 서버의 글로벌 모델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존 VPC 트랜짓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가상 사설 클라우드 VPC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송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서로 다른 VPC 간의 연결을 수립할 수 있는 VPC 피어링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는 동일한 AWS 계정이나 서로 만약에 다른 기관이라면 각각 고유한 AWS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온프레미스 서버에 내가 병원에 있거나 특정 연구소에서 나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원하지 않는 고객인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서버에서도 안전하게 VPN을 통해서 연합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어카운트 A와 그리고 어카운트 B로 있고, 이 예시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연합학습 환경을 구축한 예시이고, 어카운트 A에서의 연합학습 서버와 어카운트 A, B에 둘 다 포함되고 있는 연합학습 클라이언트, FL 클라이언트들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FL 클라이언트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로컬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FL 서버에서 취합돼서 세이지 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나면 이것을 평가하고 사람이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실제 모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저희 한국의 K-멜로디 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 저희 AWS 인프라 위에서 구축돼서 단연간 EU의 혁신의약품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획기적인 제약산업 협력 사례가 바로 이 멜로디 프로젝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GSK 등 10개의 글로벌 제약사와 학계 기술 파트너들이 참여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 클라우드 기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천만 개 이상의 화합물과 4만 건 이상의 생물학적 분석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의 활성 예측 정확도가 4% 정도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 구조, 즉 분자 구조에 대한 예측 신뢰도가 1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의 혁신성은 데이터의 보안과 협력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각 제약사가 자체 AWS 계정에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암호화된 모델 가중치만을 공유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파나 GDPR 같은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바로 이 멜로디의 대표 사례라고, 큰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멜로디 프로젝트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저희 AWS 서비스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키텍처에서는 AWS 오거니제이션, 조직 기능을 통해서 각 파트너사별로 독립된 환경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고요. 앞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VPC 피어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였고, 아마존 S3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나 아티팩트를, 그리고 ECR에서는 도커 이미지를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C2 서비스를 통해서 G4DN, P3, P4로 불리는 저희 GPU 인스턴스를 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워치와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로깅을 수행하여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정리드리는 마지막 결론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합학습을 구축하실 때 접근하시면 좋은 부분은 각 참여기관이 자체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결국 모델 가중치만을 공유하되 실제 데이터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과 거버넌스이고요. 데이터 암호화, 계정 격리, 그리고 히파나 GDPR 같은 것들이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파티들이 실제로 내가 투명하게 데이터를 충분히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나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AI라든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실제 의료 제약 전문가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온프레미스와 하이브리드로 구축하는 연합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에 있는 아웃포스트나 트랜짓 게이트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 접근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 생태계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쉽게 채택을 하고 인정받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가치와 인프라를 좀 더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사고를 혁신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합학습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시는 QR을 통해서 혹시나 제가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에 대해서 병원의 입원 환자의 모달리티 예측한 영상 자료와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 코드, 그리고 또 연합학습에서 특히 이런 차등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보시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아마존 사이언스 팀의 여러 페이퍼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